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폐암은 흡연 때문에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 중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영향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면이나 중금속,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했거나 용접, 주조, 도장 작업처럼 분진과 유해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했다면 업무 이력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지하 작업장, 광산 등에서 디젤 배기가스나 유해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산재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폐암 진단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진단서와 검사 결과,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함께 준비되면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작업 환경 자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료의 진술, 직무 내용 등 다양한 자료가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환경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근무 환경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후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심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흡연 이력이 있으면 산재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흡연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회사를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암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퇴직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폐암 산재는 단순히 병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내용과 근무 기간, 유해물질 노출 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근무 이력을 정확하게 정리해 둔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산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